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프리카를 떠나봐야죠. 네. 제가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양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수 있도록 또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늘 알찼습니다. 네. 더 알차면 큰일 납니다. 알이 꽉 찬 터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알아볼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국기가 이렇게 생겼고요. 오, 국기가 이렇다는 건 정말 이렇게 처음 본 것 같죠? 우리가 국기를 본 적이 없나 봐요. 네, 저도 그런데 오. 제가 준비하면서 기사를 찾다 보니까 또 네. 계속 이 국기만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오. 이제 알고 나면 네. 계속 보이겠군요. 네.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상징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아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 월드컵. 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최초로 열렸고 그리고 뭐 노벨상 여러 명이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아래 이 눈빛 누구의 눈빛일까요? 만델라인가? 옆에 전기차가 보이긴 하는데 네. 일론 머스크예요? 네, 맞습니다. 저런 눈빛이에요? 네. 그리고 위에 숫자도 살짝 기억을 해주시고 11, 3, 네. G20 뭐가 진짜 많다. 무지개도 있고 무지개는 저게 게이 표시도 무지개인데 그건 아닐 거고. 네, 좀 비슷해요. 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마 어디쯤 있는지 아마 대부분이 아실 거예요. 이 아프리카 대륙의 최해 남단에 위치하고 있죠. 구멍이 2개나 뚫려 있네요. 아, 정말 피디님 너무 예리하십니다. PNG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양쪽에 차가운 대서양과 그리고 오른쪽에는 따뜻한 인도양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풍부한 어장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고요. 네, 그리고 해양 생물학 연구로도 아주 유명한 바다가 있습니다. 해산물의 보고라는 거죠. 와, 저희 가보고 가면 싶어. 그러니까 해산물 맛있는 걸 실컷 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벌써 남아공 너무 궁금하죠. 네. 오른쪽에 있는 게 국장이에요. 그래서 새가 양쪽 날개를 이렇게 딱 펼치고 있고 가운데에 보이는 게 이 국화입니다. 이름이 프로테아라는 국화가 좀 연꽃이랑 좀 비슷하죠. 있고 그리고 맨 아래에 글씨가 있는데요. 아프리칸 스어로 다양한 이들의 합을 이룬다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고 네. 그 가운데 2명 이렇게 손을 잡고 있죠. 네. 이 남아공에 있는 호이 산족의 벽화에서 가지고 온 그림이에요. 저 화합을 상징한다. 슬램덩크 아니고. 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9개의 주가 모인 나라이고요. 네. 정치를 보시면 의원 내각조 요소가 포함된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래서 하원과 상원이 존재하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이제 재선 한 번에서 10년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선출할 때는 의회 가반에 또 흥의를 얻어서 대통령을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면적은 정말 넓어요. 와. 우리 대한민국의 12배. 조금만 잘라주지. 네. 근데 면적은 이렇게 넓은데 나중에 인구 얘기할 때 다시 하겠지만은 이 인구 밀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아까 이 PD님이 구멍이 2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2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둘러싸고 있는 2개의 내륙국이 있습니다. 바로 레소토와 에스와티니. 이 2개의 나라는 왕이 있는 나라고 그 왕권이 절대적인지 뭐 좀 왕권이 약한지는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2개 나라 모두 왕이 있고 그리고 이 내륙국이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이 경제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서 출퇴근을 한다고 해요. 좋겠다. 왜요? 재밌잖아. 그 선 넘는 재미 모르세요? 네, 그럴까? 과연? 아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기가 좀 독특하다, 화려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각각이 상징하는 걸 보면은 뭐 빨간색, 노란색, 녹색은 비슷해요. 빨간색은 보통 이 희생 이런 의미가 있고 노란색은 금이나 지하자원 이런 걸 상징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볼 거는 이 Y자가 옆으로 누워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있으시죠? 네. 바로 이 Y자는 흑인과 백인이 하나됨을 상징을 합니다. 여기에서 국기에 이런 것까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흑인과 백인의 갈등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암시를 하죠. 네, 그렇죠. 네. 처음에 보여드린 거에는 11이라는 숫자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공용어의 숫자입니다.
공식 우와. 언어가 11개였는데 23년도에 수화가 추가돼서 12개의 공용어가 있습니다. 우와. 저 다 배워야 돼요. 저 나라 살려면.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줄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만큼 줄루족이 가장 많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칸스어라고 그 네덜란드인이 여기 와서 정착을 했거든요. 15세기에. 네덜란드인이 와서 사용하던 언어에 그 현지어들이 합해져 가지고 만들어진 그 언어가 아프리칸스어입니다. 이 언어 다음으로 또 많이 쓰이는 게 영어. 근데 영어는 정부와 미디어들이 많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게 있다면은 남아공 국가가 5가지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1절은 뭐 어떤 민족의 언어, 뭐 2족은 언어 이게 아니라 이 한 절의 국가가 이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네. 5가지 언어가 이 국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 그만큼 공용어나 남아공 국가의 이런 5가지 언어만 봐도 얼마나 많은 다양한 문화 그리고 다 언어적인 정체성을 방영한다고 할 수 있겠죠. 국가 하나 보려면 진짜 힘들겠네요. 5개 다 외워야 돼요. 와. 그리고 이 남아공은 수도가 무려 3개입니다. 경제수도 뭐 행정수도 이렇게 2개 나눠져 있는 경우는 가끔 있는데 맞아요. 남아공은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 와. 3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상권 분립을 하다 저렇게 하는데 처음 보네. 그래서 맨 위쪽이 프레토리아. 여기에는 이제 대통령 관저나 정부 부처가 있는 이제 행정 수도이고요. 그 아래로 내려오면 중앙에 사법 수도. 그리고 맨 아래쪽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도시 케이프타운. 여기는 입법 수도입니다. 네. 그러면 왜 수도가 3개가 됐을까?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좀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신이 남아프리카 연방이었어요. 1910년도에 15세기쯤에 네덜란드인들이 여기에 정착하러 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인이 거기 있는 토착민들과 갈등을 겪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정착을 했는데 이제 영국인이 여기에 또 와요. 그 문제. 네, 영국인이 2개, 그다음에 네덜란드계 사람들 보어인이라고 부르는데 보어인들이 2개의 식민지. 연방이 됐으니까 이제 수도를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타협을 한 거죠. 법, 행정, 사법 나눠서 수도를 3개를 만들자. 해가지고 수도가 3개가 됐고 그때 만들어진 수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9개의 주로 나누어져 있어요. 나탈 식민지, 케이프 식민지가 이제 영국이 지배를 했고 네. 그 위에 오렌지 자유국, 트란스발 식민지는 보어인들이 지배를 했었습니다. 이 남아공의 기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남아공 하면은 많은 분들이 관광 국가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만큼 자연환경이 정말 뛰어난 곳인데 남반구여서 겨울과 이제 여름이 우리와 반대예요. 네. 지형이 우리나라와 좀 약간 비슷한 게 동고서저입니다. 동쪽에서 네, 고지대가 이제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남아공은 고지대가 있기 때문에 눈이 또 꽤 내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드문 나라죠. 남아공의 지형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둘레에 U자형으로 대단층해라는 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아공이 자연환경이 굉장히 좀 웅장하고 광활하고 이런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이 대단층에는 왼쪽으로는 위에 나미비아와 연결이 돼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모잠비크 거기까지 다 이 대단층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선이 드라켄즈버그라는 산맥인데 종종 눈이 내리는 지역의 이쪽 산맥이에요. 예쁘겠다. 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고르면서 PD님이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런데 좋아요. 그 지구가 찢어지는 곳. 면적이 한 12배 정도 됐는데 인구는 6,400만 명. 좋겠다. 우리와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맞아요. 그리고 인구가 사실상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은 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민족이 다양한데요. 이제 원래 살고 있던 흑인들이 한 80% 정도 있고 그 네덜란드인이 와서 정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백인을 이루고 있는 이 민족이 아프리칸스인 보어인이라고 불리는 이 네덜란드계인 사람이랑 그다음에 영국인들이 많이 있고 그 외에도 뭐 독일이나 프랑스계도 조금 있습니다. 흑인이 거의 80%, 백인이 한 8%에서 10%, 다른 유색 인종은 컬러드인이라고 불러요.
아시안 지역에서 또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나 이런 지역에서 온 인종들이 있습니다. 민족 그룹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지도예요. 노란색은 백인, 그리고 이 민트색은 컬러드인, 붉은색은 흑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좀 들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남아공 출신이에요. 네, 남아공에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게 해지고 크리스찬 베일. 네, 이분도 국적은 영국으로 되어 있는데 남아공 출신. 그리고 유명한 컬러드인 사람들은 싱어송라이터 뭐 있고 또 유명한 희극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남아공이 노벨상 수상자가 무려 10명이나 있습니다. 네. 어떤 것 때문에 상을 받았는지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아프리카 갈 때 황열병 주사를 맞았구나 했는데 이 막스 테일러라는 분이 황열병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갈 때 맞잖아요. 네. 엑스레이 말고 이제 CT 네. 기법을 발견한 분도 이제 남아공 에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고요. 안타깝게도 다 백인이시네. 네, 맞아요. 예리하십니다. 그다음에 노벨 평화상은 4명이 수상을 했는데 네. 이 노벨 평화상에는 흑인이 3명 있어요. 문학상 2명. 어떤 문학 작품으로 상을 받았는지 보면은 이 두 분 다 뭐 인종이나 사회 구조의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로 상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이 남아공이 흑인과 백인 사이에 교육의 기회나 사회적으로 뭐 직업의 기회나 이런 것들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노벨상도 인종 간에 불균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러네요. 한번 해봤습니다. 문학상하고 평화상은 확실히 사회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네.